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실행 시기, 그 다음에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서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 여기에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놈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인스턴스는 객체이다. 인스턴스는 객체이다. 자, 객체라고 하는 놈은 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랬죠. 자, 뉴에 생성이 될 때 이제 실행 가능한 실체가 되는데, 실체라고 하는 건 공간을 가지는 거죠. 공간을 가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힙 영역에 메모리에 자리를 잡는다,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공간의 실체를 갖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둘 다 실행이 됐습니다. 둘 다 실행이 됐어요. 자, 슈퍼 클래스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모의 역할을 한다. 서브 클래스는 자식의 역할을 한다. 자, 자식의 객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도 어떻게 한다?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액션을 취한다. 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우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서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자, 생성이 또 됐어요. 그럼 둘 다 실행이 되겠지. 이렇게 둘 다 실행이 됐을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둘 다 실행될 때 누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은 먼저 누가 개입한다? 부모가 먼저 개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실행이 되고 나서 자식이 실행이 된다. 자, 실행 시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장유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머리에다가 꼭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뉴에 의해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 슈퍼 클래스 생성자와 서브 클래스 생성자 모두 실행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호출되는 순서는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얘가 실행되기 전에 다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얘기야. 그 순서를 잘 따져야 돼요. 객체가 생성되면 호출은 누가 먼저 되고 자식부터 호출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호출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실행이 되는 것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고, 자, 얘가 먼저지. 그리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호출은 아래에서 위로 호출이 된다. 자, 요 관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성자 실행은 둘 다 되는데 호출은 자식부터, 실행은 부모부터. 됐죠? 자, 클래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상속받은 B가 있고요. B를 상속받은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계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 가계도의 구조는 A라고 하는 부모는, 자, 누구를? B를 자식으로 갖는 거죠. 자, B는 다시 누구를? C를 자식으로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상속의 가장 기본 개념이었죠. 가계도를 만든다. 여기에서 Public Class Constructor 예제에 Public Static Void 해가지고 메인 메소드에 C는 C, 그리고 New C,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 객체에 만들어낼 때 지금 요 클래스의 이름으로 만들어내요. 즉 누구라는 거야? 생성자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생성자를 호출을 하니까 이렇게 C에 보니까 C에는 지금 public C라고 해서 출력문이 하나가 있어요. 생성자 C라고 하는 놈이 있죠.
근데 이 생성자 C가 호출됨과 동시에 실제로는 지금 화살표가 여기 되어 있지만 이 생성자를 호출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접근을 먼저 해야 돼? 메소드에 접근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접근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 접근해? 클래스에 먼저 접근할 거 아니야. 그쵸? 클래스를 보고 나서 이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딱 보니까 extends B, B라는 놈으로부터 상속 받았구나. 그러니까는 바로 또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서 얘를 호출하고 일단 대기,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생성자 B가 있어요. 이 생성자 B를 일단 호출을 해. 그리고 대기, 다시 보니까 extends A라고 되어 있어. 위로 올라가 생성자 호출해요. 대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위에 올라갈 게 없죠. 그와 동시에 이제 A라는 생성자의 내용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해줘요. A 실행하고 그 다음 대기 중인 B 실행하고 그 다음 대기 중인 C를 실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 클래스를 따로따로 분리해도 되지만 뭐 짧은 것들이니까 하나의 파일에 그냥 정리해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왜? 접근 지정자가 뭐야? 접근 지정자 다 디폴트죠. 다 디폴트지. 같은 패키지 안에서 당연히 실행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서의 이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짝짓기 해야 돼요. 짝을 맞춰줘야 돼.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죠. 자, 이때 생성자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지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왜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뭐가 되니까?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생성자는 메소드의 한 종류이다. 메소드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오버로딩이 된다. 따라서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된다. 오버로딩이라는 건 뭐였어요? 오버로딩이란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름이 같은 메소드, 그쵸? 따라서 자, 여러 개의 생성자 역시 생성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슈퍼 클래스하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간의 짝은 어떻게 맞춰 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서브 클래스에서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실행 가능한 슈퍼 클래스, 부모와 자식의 생성자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컴파일러는요, 기준을 누구로 두느냐? 자식의 생성자를 기준으로 해요. 자식의 생성자를 기준으로 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찾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직접 내가 짝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 찾아가라, 이렇게. 자, 요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개입을 해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얘랑 맞춰주자. 그래서 이때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돼요. 다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슈퍼 클래스의 슈퍼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서브 자식이 있어요. 자, 자식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자식은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식의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되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얘가 호출하면 자 얘는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찾아갑니다. 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헷갈리지? 자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냐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는 무조건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찾아줍니다. 컴파일러가 짝을 맞춰줄 때는 무조건 부모의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찾아줘요. 여기 보면 경우 1,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 3의 같은 경우에는 서브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이든지 아니면 오버라이딩 된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이든지 이거 기본 생성자는 뭐 그냥 디폴트죠. 그죠? 매개 변수 가졌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값을 받아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던지 간에 일단 부모의 누굴 찾는다? 기본 생성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우선.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거는 개발자가 직접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진 부모를 찾고 싶은 거야. 기본 말고. 그럴 때는 내가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줘라 이런 얘기예요. 슈퍼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찾습니다. 자 앞에는 기본 매개 변수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가 슈퍼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 매개 즉 뭐야 1, 3은 공통적으로 이 기본 생성자라는 걸 찾는다는 얘기지.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는 누가 만들어준다 그랬어? 컴파일러가. 그쵸? 컴파일러가 관여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가. 부모가 매개 변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접 관여를 하는데 자 이때 관여를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써라?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써줘라. 자 슈퍼 키워드로 찾아갈 수가 있도록 해줘라.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 뭐다? 생성자 역시 메소드의 일종이고 메소드는 오버로딩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생성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성자들을 찾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슈퍼 클래스와 이제 서브 클래스의 관계에서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를 상속받는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키게끔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는 거지. 실행 메소드. 그죠? 자, B는 B, new B. 여기서 이제 누구를 호출해? 얘는 B라는 애를 호출하겠죠. 그죠? 호출하죠? 자,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B는 다시 A를 보니까 다시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바로 누구예요? 나는 지금 딱히 지정 안 했어. 그럼 얘는 기본 생성자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얘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생성자 또는 내가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A에 아무것도 없는 놈과 A에 매개 변수가 있는 놈이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지금 없어요. 생성자를 2개 이상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얘는 누구를 기본으로 삼느냐? 우리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찾을 때 또는 컴파일러가 만들어줄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내용이 없는 거 만들죠. 내용이 없는데 매개 변수도 없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없는 놈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기준으로 삼고 얘도 매개 변수가 없어요. 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얘도 생성자고 얘도 생성자죠? 맞습니까? 얘 생성자죠? 얘도 생성자죠? 그쵸? 얘를 찾는다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여기에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없으니까 누구 찾아야 돼? 없는 애 찾아가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출을 할 때 자동 호출이 되는데 누굴 찾는다는 얘기야? 일단 없는 애 찾는다는 얘기야. 일단.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 준비물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맞죠? 준비물 가져가야 되잖아. 정수값을 여기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되고 실행 역시 누가 먼저 되고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만약에 자 오른쪽처럼 지금 A랑 B랑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은 B에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쵸? 매개 변수 없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생성자가 있기는 있는데 매개 변수가 있는 놈이란 말이야. 자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하나라도 있으면 디폴트 생성자 안 생기잖아. 컴파일러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없는 놈을 못 찾아. 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갖다 주는 게 없는데 얘가 뭘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컴파일 자체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 아예 오류가 일어나요. 정의가 되지 않은 오류가. 누구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은 이번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메소드, 실행 메소드. 자 이번에 보면은 객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B의 괄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O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O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얘는 누구를 호출하느냐? 흉 올라가 가지고 public B int x로 가요. 즉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찾아간다는 얘기야. 왜? 여기서 매개 변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누구의 가장 기본이야? 오버로딩 규칙이죠. 그죠? 오버로딩 규칙이죠. 매개 변수가 있으면 걔로 찾아간다. 자동으로 간다.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된 다음에 얘는 이 두 개의 값 중에 누굴 먼저 호출하느냐? 여기로 슉 올라가요. 왜? 여기서 가져가는 애가 없단 말이야. 얘는 단지 실행문만 있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위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인자를 찾습니다. 일단 이 준비물은 어디에 들어가? 요 자리에 싹 들어갔죠. 요 자리에 들어가서 얘는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되고 나서 찾아갈 때는 이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값은 두고 그냥 떨렁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매개분 생성자 A가 안 나오고요. 생성자 A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생성자 B라는 놈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매개변수를 가지고 호출을 할 때, 어쨌거나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누굴 찾는다? 누굴 찾는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기본적인 생성자를 찾아가려고 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자, 슈퍼 서브 클래스에서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해서 호출할 때 사용하는 사용 방식이 됩니다. 자, 슈퍼라고 하는 거 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다는 거, 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호출이란 얘기죠.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슈퍼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그 매개 변수를 얹어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인자를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의 적당한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 여기에 적당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기본 생성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성자의 매개 변수 개수만큼 그 개수를 충족해 준다면 해당 부모 클래스로 올라가서 해당 생성자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약사항은 반드시 서브 클래스 생성자 코드의 첫 라인에 와야 된다. 자, 컨스트럭터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써줘라.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요 규칙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뭐였어? 그렇죠, this. 얘와 동일하다. 얘 사용법이 그렇죠, 그죠? 얘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코드 첫 번째 들어와야 되죠? 얘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모 클래스에 맞는 애를 호출하는 방식이 바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이제 슈퍼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코드는 동일해.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인데, 자, B는 O 해가지고 O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가. 그러면 자, 기본하고 오버로딩된 생성자가 있을 때 당연히 얘는 매개 변수 하나를 받는, 자, 요 생성자 쪽으로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겠죠. 이때 그냥 찾게 되면은 얘는 누굴 찾느냐? A를 찾아요. 근데 나는 A 말고 요 밑에 매개 변수를 받는 A라는 생성자를 찾고 싶다면, 얘로 가게 하고 싶다면, 호출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에다가 슈퍼 X 이렇게 써줘요. 이 X가 바로 어떤 X야? B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 인자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쵸? XX 맞춰준 거지. 요렇게 하면은 바로 또 얘가 다시 누굴 찾느냐? 위로 올라가서 요 놈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생성자 A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행은 누가 먼저 되고 매개 변수 생성자 A 플러스 X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를 가져오겠죠. 여기서 5를 가지고 가니까, 그지? 그래서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는 생성자 B가 아니라 매개 변수 생성자 B 그리고 O, 이렇게 출력이 될 거란 얘기죠.